KDFS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안전TV.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대구센터 가족 이렇게 한 자리에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고맙습니다. 전부 많이들 바쁘실 거예요. 근데 바쁜 시간을 접어놓고 오늘 이렇게 이제 한 자리 모이고 참석해 주셨으니까 기왕에 바쁜 시간을 쪼개서 1시간 투자하시는 거 여기 집중해 주시고 적극 호응해 주셔가지고요.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그동안에 수고 많으셨죠. 이렇게 작년에 뵙고 올해 처음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KDFS 사원을 위한 이제 안전교육, 안전으로 행복한 일터 만들기 이런 주제로 오늘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공부할 내용인데요. 친절한 서비스의 기적 사례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요, 재해 발생 사례 유형 및 대응 방안을 같이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안전을 위한 보호 장비 착용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실천 방안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미인 대칭, 이런 내용을 오늘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친절한 서비스의 기적 사례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사례는요, 세계적으로 친절로 어마어마한 기적을 만났던 레이니 교수 사례예요. 이 레이니 교수는 이제 제임스 레이니 교수는 에모리 대학교의 이제 교수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실력도 대단하시고요. 이분이 아주 친절하셔가지고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엄청 친절하게 잘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출퇴근하면서 승용차를 가지고 출퇴근하니까 이게 운동도 부족하고 체력이 저하되겠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걸어서 출퇴근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요. 차를 딱 세워놓고 걸어서 이제 출퇴근을 하게 됐어요. 또 이제 또 특히 바쁜 날은 이제 자전거를 타고 이제 출퇴근하기도 했고요. 근데 어느 날 퇴근하다가 좀 쓸쓸해 보이고 외로워 보이는 한 노인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외로운 노인을 만나가지고, 저 어르신이 좀 외로워 보이는구나. 쓸쓸해 보이는구나. 내가 좀 친구해드리고 좀 위로해드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이제 다가가서 먼저 인사를 하고요. 이렇게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노인하고 이렇게 이제 가까워지면서, 외로운 노인을 친절하게 잘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하면서 친해져 가지고 허심탄회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는 친구가 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한 2년쯤 지냈는데요. 어느 날 퇴근길에 보니까 이 노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 이제 깜짝 놀래 가지고 이 어르신이 왜 안 보일까 걱정돼 가지고 더 찾아갔더니 그 집에서 어젯밤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돌아가셨다고 그래 이제 저런. 그 이제 그 장례식장을 찾아갔습니다. 조문을 하기 위해서 장례식장을 찾아갔는데 딱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분이 누군지를 전혀 모르고 그냥 이렇게 친절을 베풀고 서로 친해졌는데 그 조문회를 가서 보니까 이분이 바로 그 코카콜라 창업주 로버트 우드로프 회장이셨어요. 이게 2년 동안이라 이렇게 가까이 지내고 친하게 지내면서 외롭지 않게 해드리고 이렇게 이제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아니 이분이 너무 놀라운 게 너무 검소하게 지내셨어요. 그렇게 세계적인 기업의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너무 사치가 없이 초라하게 검소하게 절약하면서 사셨던 게 첫 번째 놀라움이었고요. 두 번째는 신분의 과시를 전혀 안 했다는 게 또 놀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 좀 먹고 초라해지면은 그때 누구든지 누구를 만나서 대화를 하든지 1시간 이내에 내가 이래봬도 왕년에 말이야 이런 사업을 해가지고 이걸 성공을 하고 내가 한때 잘 나갔던 아무개라고 자랑을 하게 돼 있는데, 이분은 2년 동안 한 번도 자랑을 안 했어요. 본인의 신분을 과시를 안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깜짝 놀랐던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돌아가신 분이 이 길에서 만나가지고 친절하게 지냈던 레이니 교수한테, 이 친절한 레이니 교수한테 유언장을 남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그 유언장을 이렇게 이제 받아서 읽어보니까, 당신은 2년여 동안 내 집 앞을 지나면서
나의 말벗이 되어준 친구였어. 우리 집 뜰의 잔디도 함께 깎아주고 커피도 나누어 마셨던 나의 친구 레인이 고마웠어요. 당신에게 25억 달러와 코카콜라 주식 5%를 유산으로 남깁니다. 아, 이 어마어마한 유산을 딱 남겨준 거예요. 그 남겨준 유산이 이제 한 4조 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왜 대구센터 식구들은 4조 원이나 되는 돈을 유산으로 남겨줬다는데 전혀 놀라질 않으시네? 집에 그냥 저축을 많이 해놓으신 것 같습니다. 예, 대단하십니다. 이 4조 원이 피부에 와닿지라는데요. 이게 얼마나 큰 돈인가 하면은 이 4조 원이 현재 우리 KT의 시가총액이 한 8조 원 정도 됩니다. KT의 절반을 살 수 있을 정도의 이런 큰 돈을 유산으로 딱 남겨준 거예요. 아직도 안 놀라시네요. 네. 지금 이 어마어마한 돈을 4조 원을 유산으로 덜커덕 남겨줘가지고 나 이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가족과 그 유산 배분 담당하는 변호사가 지금 이분은 이걸 넘겨주시고 하늘나라로 떠나셨습니다. 이거 반납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받았어요. 받아가지고요. 이거를 사적인 용도로 전혀 안 쓰고 그 4조 원을 몽땅 에모리 대학교의 발전기금으로 기증을 했습니다. 그 에모리 대학교도 깜짝 놀랐죠. 그 대학교에 이제 이렇게 4조 원이나 되는 그 규모의 돈이 이렇게 이제 발전기금으로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제 이 에모리 대학교가 실력 있는 아주 연구중심 대학으로 탄탄하게 성장해가는 기반 기틀이 됐어요. 저도 이 에모리 대학교에 관심이 많고요. 애정이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저의 딸이 에모리 대학교에서 이제 연구교수로 4년간 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에모리 대학교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우드로프의 그 흔적들을 좀 저도 관심 있게 좀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모리 대학교가 이제 막강한 실력을 갖추고 탄탄한 재정 위에 이렇게 이제 좋은 실력 있는 학교가 돼가지고 연구중심 대학이면서 이제 박사과정 코스가 뭐 한 51개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CDC 질병관리센터의 연구과제도 수행하고요. 그리고 세계보건기구 WHO의 그런 이제 연구 프로젝트도 같이 이제 수행하고 하면서 탄탄한 세계적인 명문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요, 이 레이니 교수가 나중에 이제 에모리 대학교의 총장으로 추대돼서 총장을 역임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93년도부터 97년도까지 주한미대사, 미국을 대표해서 우리나라의 대사로 와서 이렇게 근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레이니는 이제 세계적인 인물로 이렇게 성장을 했죠. 레이니가 그 출퇴근길에 쓸쓸하고 외로워 보이는 노인을 이제 친절하게 잘 이렇게 섬기고 하면서 그런 어마어마한 기적을 만난 이런 대형 사건이 이 레이니 교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례는, 이런 기적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으로도 계속 일어나는 이 어마어마한 기적이 저는 우리 대구센터에 근무하시는 우리 가족 중에서도 이런 기적을 만나기를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예, 여기 이런 복을 받으실 분은 박수 한번 쳐주시죠. 네. 네, 고맙습니다. 성주 빌딩 적고 호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 친절의 효능, 세계적인 대문호 톨스토이가 이거를 가르쳐 줬어요. 친절은 어마어마한 효능이 있다는 걸 이제 강조하면서 아주 압축을 해가지고요. 친절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요. 모든 비난을 해결해 줍니다. 그리고요, 얽힌 문제들을 풀어주고요. 그리고 곤란한 일을 쉽게 만들어주고요. 이렇게 암담한 것을 즐거움으로 바꿔준다고 해요. 친절의 효능이 이렇게 어마어마한데 우리 대구센터 가족들은요, 오늘부터 우리 이제 주변에 있는 같이 근무하는 동료한테도 친절하고 이제 이렇게 집에서 가족들한테도 친절하고요, 우리 KT 빌딩을 찾아오는 고객들한테도 이제 친절하게 하셔서 그런 레이니 교수 같은 어마어마한 그런 이제 기적의 사례를 만나기를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이런 큰 복 받으시길 바라요. 다음엔 재해 발생 사례 유형 및 대응 방안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제 사례는요, 청소하다가 이 건물 관리 서비스 현장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 주차 관리동에서 이렇게 청소하다가 여기 이제 추락해가지고 대형 다치는 그런 사고가 있었어요. 여기 이제 주차동에는 이런 덮개 있잖아요. 이 그레이팅 덮개를 요걸 열고 틈새에 청소를 하다가 이렇게 이제 실족을 해가지고요. 추락해서 크게 다치는 중상이 있었어요. 이렇게 추락 위험이 있는 구간에는 돌다리도 두들겨보는 마음으로 정말 겁이 많은 게 아니라 안전성 있게 이렇게 그 대비를 하는 게 필요해요. 신중하게. 그래서 안전 조치를 확실하게 해놓고 작업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개인 안전보호구를 이렇게 위험한 구간에서는 착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가지고 다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대비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안전을 얘기하려면은요, 하이니 법칙을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하이니 법칙 아주 중요한데요. 1대 29대 300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의 대형 참사가 일어나려면 경미한 부상 같은 사고들이 29건 정도 일어나고, 그리고 사고는 아니었지만은 위험 원인들이 이렇게 지나치고 한 이렇게 이제 그런 게 300건 정도 이렇게 지나치게 된다는 거예요. 1920년대 이제 미국 보험회사의 관리자였던 이제 하인리히가 7만 5천 건의 사고를 전부 통계를 집중하고 분석을 해가지고 발견해낸 사고 발생에 관한 법칙이에요. 이게 이름이 이제 1대 29대 300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하나의 대형 사건이 일어나려면 틀림없이 거기에 수반해서 경상이 29건이 일어나고요. 불안전한 행동과 상태로 이렇게 전조 증상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소홀히 지나쳐서 이런 사고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내가 이 대구타워에서 내가 10년을 넘게 근무했는데 안 다쳤는데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이런 이제 설마 이렇게 하는 게 위험 요인을 불러오는 위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설마가 사람을 다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근무하면서 늘 안전을 되풀이해서 강조하죠. 그런데 그 안전을 되풀이해서 많이 듣는 중에 안전 피로감이 오게 돼 있는데요. 그 안전 피로감이 요주의 상태로 불러오는 거죠. 요주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 불감증은 사고를 유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걸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 한 3개월 전에 이런 사고가 대형 사고가 있었어요. 요 수도권에서 경인고속도로 이 가련곡가교에 여기 방음터널에 화재가 나가지고요. 어마어마한 대형 피해가 났습니다. 이 영상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잘 보셨나요? 여기는 방음터널은 화재가 날 거라고 전혀 예상을 못했는데 대형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대형 화재가 났는데요. 이 고속도로를 그 소음 때문에 이렇게 방음터널 이렇게 이제 덮게 해놓은 게 거기 불 붙을 거라고는 생각을 전혀 못했죠. 근데 여기 방음터널에 이렇게 불이 붙었는데 이게 불이 붙고 보니까 대형 화재가 됐어요. 처음에 이제 불은 시작은 이제 그 고속도로를 달리던 그 폐기물 트럭에서 이제 불이 나가지고 트럭에서 불꽃이 치솟아 올라가면서 그 천장에 불이 붙으니까 이제 반대 차선까지 완전히 불이 붙어가지고 터널이 통째로 완전히 그냥 불덩어리가 돼버렸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이제 대형 화재가 날 거로는 전혀 예측을 못했었죠. 그리고요, 여기 이제 모든 터널에는 요 입구에 터널 입구에 여기 이제 진입 차단 시설이 있는데 이게 작동을 못하니까 오는 차들이 계속 밀려 들어가 가지고 그냥 전부 다 불타버렸어요. 그리고요, 여기 이제 2시간 넘게 이게 이제 타오르고 보니까 여기요 터널이 완전히 이제 이렇게 뼈대만 남은 상황이고요. 이 안에 들어간 차량은 전부 다 불타가지고 고철 덩어리가 다 돼버렸어요. 터널 길이가 이제 꽤 길어가지고 830m 중에서 630m 구간이 이제 불에 타버렸죠. 그리고 여기 진입 차단 시설이 작동을 안 해가지고 피해가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이제 운전하다가 이 화물차에서 홍소리가 나면서 이제 화재가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수석 밑쪽에서 불이 나가지고서는 그걸 끌라고 차를 세워놓고 소화기를 꺼내서 끌라고 했는데 이미 그때 늦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도저히 끌 수가 없어가지고 포기를 하고 대피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화재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 그 안에 들어간 모든 차량이 전부 다 불타버려가지고 고철덩어리가 됐는데 이 피해가 회복이 되려면 상당한 세월이 필요한 걸로 지금 그렇게 지금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5명이 사망했고요. 37명이 부상을 당했어요. 우리가 이런 화재를 통해서 한번 우리 하는 일과 연관지어서 한번 진단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전혀 불이 나지 않을 걸로 예측을 했던 구간이었어요. 이 방음 터널의 재질을 잘 불에 타지 않는 난연 제품을 써야 되는데, 이 방음 터널에 어디서 불이 붙는다고 그거를 이제 난연 제품을 쓰냐. 그냥 불날 염려가 없으니까 불에 잘 이렇게 타는 투명 플라스틱을 써가지고 이제 불이 붙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이제 확장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화물 차량은 이렇게 이제 낡은 화물 차량은 운행할 때 이게 이제 화재도 날 수 있다, 고장이 날 수도 있다, 이런 전제하에 점검하고 정비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 소홀히 했어요. 그리고요, 이 화재가 터널이 나면 터널에 이제 화재가 나면은 진입 차단 조치를 분명히 해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는데 그게 작동을 제대로 못 하는데 이것도 그냥 대충 뭐 별일 없지, 별일 없겠지, 설마 이래가지고서는 그걸 내버려 둔 게 그냥 피해를 키우는 원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 폐기물 적재할 때 특히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게요. 우리도 이제 우리 건물에서 폐기물 많이 실려 내보내잖아요. 근데 이 폐기물 속에는 그런 위험 요인, 발화 요인 이런 문제들이 많이 숨겨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거를 폐기물을 수거해서 실려 내보낼 적에 미리 가다가 화재 나면 큰일 나지, 이런 전제하에 더 철저하게 잘 살펴봐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또 만약의 사태 대비해서 소화기 사용법을 불이 났다, 빠른 시간 내에 소화기를 작동해서 불을 끌 수 있도록 평소에 관심을 가지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이제 근무하다 보면은 하루 종일 복도에서나 사무실에서 소화기를 10번 이상 눈에 띕니다. 그러면은 눈에 띌 때마다 소화기가 여기구나, 비상시에는 저걸 활용을 해야지. 그리고 소화기 사용법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불이 났다, 소화기 안전핀을 뽑는다. 1단계로 안전핀을 뽑는다. 2단계는 노즐을 잡고 불꽃을 향한다. 3단계는 손잡이를 움켜쥐면 소화액이 쭉 뿜어져 나가면서 불을 끈다. 이거를 소화기 볼 때마다 한 번씩 더 생각을 하면은요, 만약의 경우에 불이 났을 때, 불을 만났을 때 신속하게 조치를 해가지고 내 안전을 지키고요, 내 생명을 지키는데 그게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만약의 사태 대비해서 소화기 사용법도 관심을 가지고 한 번씩 더 살펴보고 마음에 새겨보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는요, 안전을 위한 보호장비 착용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안전모 착용이 중요한데요. 이게 왜 안전모가 중요할까요? 사람이 다쳤을 때 딴 데는 다치면은 치료하면은 다 원상 회복이 되는데 여기는 단번 다치면은 원상 회복이 어렵습니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머리를 보호해야 되고요. 특히 저처럼 이렇게 머리카락 없는 사람들 더 위험해요. 조심해야 돼요. 좀 더 위험하거든요. 다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왜 안전모를 써야 되냐면은 물체가 여기 떨어져 가지고 머리를 깨게 할 수도 있고요. 날아와서 갑자기 부딪힐 수도 있고 내가 못 보고 가서 부딪힐 수가 있기 때문에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모를 필히 써야 되는데, 이 안전모는요, 딱 확인을 해봐야 돼요. 요게 이제 모체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게 착장체고요. 요 바탕이 이제 충격 흡수제고요. 요 턱끈이 이렇게 있는데 요게 하나하나가 제대로 이상이 없는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 딱 쓸 때는 안전모를 머리에 딱 썼으면은 요 착장체를 조여가지고 머리를 딱 고정을 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귀의 양쪽 께 여기 이제 턱끈이 위치하도록 제자리를 딱 잡아주는 거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머리를 썼으면은 여기에 이제 턱끈을 조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기울었을 때 이 모자가 벗겨져 나가지 않도록 단단하게 조여서 고정을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예. 우리 김민수님 잘 연결이 됐어요. 음소 관세를 조금 기다려 주세요. 네. 자, 두 번째는 안전화가 중요한데요. 이 발등에 이런 벽돌 같은 게 막 떨어져 가지고 여기 발등에 충격을 주거나 다치게 하거나 감전되거나 이런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화를 잘 착용을 하는 게 필요한데 이 절연화는 특히
구멍이나 찢기 있으면은 즉각 폐기를 해야 되고요. 내부가 항상 건조하도록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죽재 안전화는 물에 젖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되고요. 안전화가 화학물질에 노출되었다. 그러면 물에 씻어서 잘 말려서 보관했다가 다음에 써야 되죠. 그 다음에 가죽재 안전화는 특히 발등에 뭔가 떨어져서 다치거나 찔리거나 하는 거를 막아주는 그런 역할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고무재 안전화는요, 물이 있는 곳에, 화학물질이 있는 곳에 발을 보호하는데 아주 소중하게 활용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절연화를 신어야 될 경우 감전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절연화를 신을 필요가 있는 구간에는 신어야 되겠죠. 안전화 찬을 착용할 때 특히 이제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발의 치수에 잘 맞는 거를 신어야 되고요. 이 딱 착용을 했으면 여기 묶는 끈이 풀리지 않게 단단히 묶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안전화는 아무리 급해도 절대 꺾어 신는 거는 절대 금지예요. 자, 이제 세 번째는 안전대가 중요합니다. 안전대는요, 저 높은데 건물 중간 벽 쪽에 어디 높은 데서 이런 작업을 할 때에는 떨어지면 크게 다칠 염려가 있으니까 이 안전대를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안전대를 사용할 때는 안전 인증 제품을 사용을 해야 되고요. 여기 안전대 거리가 분명히 단단하게 고정할 수 있는 거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요, 안전대 요 벨트보다 구조물 거는 위치가 더 높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로프의 길이는 2.5m 이내로 좀 짧아야 이게 탄탄하게 쓰여집니다. 그리고 이 로프가 마모되거나 금속재 변형이 여부가 없는지 이걸 확인하고 사용을 하셔야 안전하게 지지해 줍니다. 네 번째는 보안경이 중요한데요. 분진이나 이 약품 같은 이렇게 피해를 입거나 유해 광선 같은 거를 차단시켜주는 이 보안경이 중요하거든요. 보안경은 안전 인증 제품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여기 작업할 때 발생하는 유해 광선 어느 정도 되는지 여기에 맞추어서 필요한 거를 착용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착용할 때는 아주 착용이 편안하도록 가볍고 시야가 넓은 보안경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 사진 찍은 이 사진 모델 아시나요? 이 아는 사람이죠. 이 사람 엄청 열심히 합니다. 생기기는 좀 촌스럽게 생겼어도요, 사람이 엄청 좀 귀염성도 있어요. 참 예쁘게 봐주시고, 여기 사진 모델을 영화 배우를 쓰면은 이제 모델 값을 줘야 돼가지고 모델료를 아끼려고 이렇게 좀 촌스럽게 생긴 사람을 모델로 썼어요. 네. 움직이더라도 벗겨지거나 움직이지 않게 이제 견고하게 고정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렌즈에 흠이 있거나 때가 있거나 이렇게 깨짐이 없는지 점검하고 깨끗하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사용 후에는 세척을 해가지고요, 물기를 완전히 건조시킨 다음에 지정된 장소에 보관했다가 다음에 써야 되겠죠. 다음에 이제 청력 보호구예요. 이렇게 그 작업 구간에 어디 왜 공사하면서 또 뭐 고치면서 막 땅땅 이런 소리 나고 막 소음이 심한 데서는요, 이거 청력 보호구를 써야 돼요. 이거 그냥 이렇게 땅땅거리고 시끄러운 데 가서 그냥 귀가 노출돼 있으면은요, 귀가 약해지고 청력이 떨어져가지고 나이 먹어서 고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음이 심한데 청력 손상을 예방하고요, 이 귀에 막 이렇게 뜨거운 슬래그나 분진 같은 거 들어가는 거 막아주기 위해서 이걸 쓰거든요. 이거는 소음이 있거나 분진 작업장에는 요걸 이제 착용을 하고 작업하셔야 됩니다. 착용하기 전에 파손 유무를 먼저 확인을 하고요, 정상적으로 제대로 쓸 수 있는 건지 확인하는 게 필요해요. 그 다음에는요, 이 머리 크기에 맞게, 이 머리가 저처럼 큰 사람도 있고 이런 날씬한 사람도 있는데 자기 머리에 맞게끔 조절을 해서 딱 여기 고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 귀 전체를 완전히 덮어주면은 이렇게 이제 소음에 대해서도 이제 대비가 되고요, 안전에도 이상이 없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청력 보호구가 없을 때, 이 소음만 있을 때, 이런 데는 이제 그 귀마개를, 스펀지 귀마개를 사용을 해서 귀를 막아주는 경우도 있는데, 요거 막기 위해서 요걸 만져줄 때 손이 오염돼 있으면 귀를 망가뜨릴 수 있으니까 오염된 손으로 만지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귀마개를 돌려가면서 콩알만하게 압축을 해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거든요. 그럼 요 귀를 잡고 여기다 이제 쏙 집어 넣어주고, 그리고 이제 이 스펀지가 딱 커지면서
한 15초 정도 있으면은 여기 귀가 커져가지고 양쪽 귀를 잘 막아줍니다. 이게 제대로 막아졌는지 확인하는 거는요, 딱 넣은 다음에 거울을 딱 봤을 때 이 귀마개가 안 보이면은 제대로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방진 마스크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요즘에 우리가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여태 쓰다가 이제 벗은 KF94는요, 이 분진이 심한 데서는 그거 부족해요. 그걸로는. 그래서 분진이 심한 데는 방진 마스크를 이제 써야 되는데요. 이 분진을 흡입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화학물질 중독에도 대비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방진 마스크를 이렇게 손에다가 이렇게 받쳐 들고요. 이렇게 여기 머리끈은 양쪽으로 떨어뜨린 상태에서 그대로 갖다가 코와 입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끈을 당겨서 귀에서 이제 이렇게 묶어주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마스크의 요 가장자리를 돌려가면서 딱 이렇게 여기 맨 끝에를 잘 막아주는 게 필요한데요. 특히 요 코 옆에 요 부분을 잘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붙여줘야 돼요. 저처럼 코가 납작한 사람은 대충 눌러도 이렇게 막아지는데, 여기 이제 우리 성주 빌딩의 배수리 소장님은 이제 코가 이렇게 똑똑하시네요. 콧날이 이렇게 멋지신 분은 여기 더 잘 눌러주셔야 돼요. 그래야 요 틈새가 완전히 막아집니다. 그리고요, 양손으로 다시 한번 딱 눌러주면서 숨을 쉬어보면은 숨쉬기가 약간은 불편해야 제대로 착용이 된 거고요. 숨이 쉽게 그냥 슉슉 쉬면은 여기 이제 공기가 그냥 드나들어서 이렇게 이제 방진 마스크의 효용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건 다시 한번 밀착 검사를 해서 제대로 붙여주시는 게 필요해요. 제가 이렇게 이제 안전보호구를 쭉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바쁜 판에 언제 그런 걸 일일이 다 챙겨서 착용을 하고 일을 합니까?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속도보다 안전이 중요합니다. 내 몸에 다치는 거 절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부상을 감수하면서까지 서둘러야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거 중요하고요. 몸 상태 컨디션을 좋게 유지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래서 몸 상태 컨디션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칭도 좀 열심히 틈나는 대로 해주시고, 체력 관리 열심히 해주시고요. 그렇게 건강 관리도 잘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엔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실천 방안을 공부하겠습니다.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대구센터에는 괴롭힘 같은 거 없는 걸로 알고 있지만 앞으로 이런 일 생길까봐 오늘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네. 자, 직장 내 괴롭힘 절대 없어야 되겠지만, 이렇게 이제 괴롭힘은 3가지 구성 요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요건은 직장에서의 지위,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는 게 문제가 됩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 대구센터에는 이제 우리 소장님이나 센터장님만 여기 해당이 되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소장님, 센터장님이 중요하시죠.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괴롭힘 문제 생긴 데를 이제 전부 이렇게 찾아가서 상담하고 확인을 해보면은요, 정작 소장님이나 센터장님보다 오히려 오래도록 같이 근무하셨던, 한 10년쯤 같이 근무하셨던 요 4분이 딱 단체가 돼가지고 새로 들어온 한 분을 힘들게 하는 이런 경우들이 흔히 또 많이 발생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관계의 우위라는 거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를 참조해 주세요. 그리고 2번째는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는지, 이게 기준입니다. 그럼 업무상 적정 범위가 뭘까요? 우리가 이제 우리 맡은 직무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 이번에 종합평가를 앞두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체크리스트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잘 점검하고 제대로 정비를 잘 해서 열심히 해서 우리 1등 합시다 이래가지고 파이팅! 이거 일을 잘하자고 하는 거는 업무상 적정 범위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나는 거는요, 업무하고 무관하게 한 사람 그냥 아주 미워하고 얄미워하고 괴롭히고, 이 사람 틀림없이 이제 이거 아주 내가 상종을 못할 사람이라고 하면서 괜히 막 이렇게 미워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업무하고 무관하게 미워하고 괴롭히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째 요건은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켰을 때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3가지 요건에 의해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을 해요. 그러면 직장 내 괴롭힘 유형을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유형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신체적 괴롭힘입니다. 폭행,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 때리는 거는요, 동물의 세계에서나 있는 일이고요. 저 이렇게 조폭 집단에서나 있는 거지. 우리 지성인들이 모인 KDFS 대구센터에 이런 신체적으로다가 이렇게 뭐 쥐어받고 부딪히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거기다가 위압적으로 너 두고 보겠어. 가만 안 두겠어. 밤길 조심해. 막 이렇게 협박하면은 위협적 발언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이제 정신적으로 이제 괴롭히는 게 문제가 되는데요. 협박하는 거. 그리고 어떤 이제 약점을 이제 모욕을 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심한 폭언하고 이런 거 절대로 안 되고요. 이제 세 번째 유형은 혐오감을 유발하는 거죠. 성차별적 요소. 아니 남자가 돼가지고 부실하게 그런 것도 하나 못하냐 뭐 이렇게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또 여자분한테 그냥 그래가지고 뭐 이런 구실 하겠냐고 막 이러면서 괜히 이렇게 이제 좀 기분 나쁜 상대방 입장에 서서 이런 거를 잘 감안하지 않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얘기하는 거 절대 안 되고요. 동료와 소통을 차단한다든지 또 이렇게 그냥 그 약점을 막 조롱하고 무시한다든지 이런 거 절대 안 되고요. 또 하나는 지나치게 개인사에 관여하는 거 안 됩니다. 좀 이렇게 자존심 상하는 거, 내가 좀 프라이버시로 좀 숨기고 싶은 거, 그런 거 있을 텐데, 그런 걸 자꾸 꼬치꼬치 캐물어가지고, 그 캐물은 거를 알게 된 거를 또 옆에 막 이렇게 소문내고, 이런 거 절대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직장의 괴롭힘이 발생했다. 그럼 어떤 피해가 있을까요? 업무 효율성이 아주 급격히 저하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요, 조직 구성원 간에 불신이 조장됩니다. 서로 믿지 못하고 그냥 말 한마디도 못하고 등 돌리고 이렇게 서로 이제 외면하게 되고요. 화합력이 저해되면서 생산성이 감소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도 성과 내기가 어려운데 마음이 제각각으로 흩어지면은 생산성이 현저하게 감소하게 돼 있고요.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피폐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렇게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직장 내 괴롭힘을 철저하게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역지사지예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문제 해결의 첫 번째 출발점은 입장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누가 무슨 말해서 정말 기분 나빠가지고 그냥 한번 주워받고 싶은 마음이 들 적에 입장 바꿔놓고 저 사람이 저런 말을 왜 했을까 이걸 생각을 해보면은 그 문제 풀이가 보여요. 근본 원인을 진단을 해서 대처를 해야 되는 거죠. 요즘에 우리나라의 이제 그 화두가 내로남불이에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들이 하면 불륜 쳐 죽일 일이고 막 이렇게 이제 나한테는 관대하고 남한테는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엄격한 윤리 도덕을 요구하는 이런 문제들이 이제 생기고요. 그리고요, 설사 어떤 이제 불편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피해자 입장을 잘 살펴보고 입장 바꿔놓고 이해하고 공감하는 게 필요해요. 혹시라도 기분 나쁜 일, 내가 괴롭힘 당했다는 느낌이 왔을 때는요, 바로 각 빌딩별로 소장님 면담을 신청해가지고 소장님하고 소통하고 상담해서 문제를 해결하시고요. 그래도 충분히 해결이 안 됐다. 그러면은 우리 대구센터장님, 이상세 센터장님 모든 어려운 문제 확실하게 즉시 해결해 주실 든든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그 센터 안에서 이 문제가 잘 해결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 내부에서 일어난 일은 내부에서 해결하는 게 좋아요. 이거를 들고 밖으로 나가면은 정말 그 안 좋거든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잘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 상호 존중이에요. 이렇게 내가 존중받고 싶지만 내가 일방적으로 받기는 어려워요. 내가 먼저 존중을 해줘야 상호 존중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진정성 있는 격려가 필요하고요. 이렇게 애정을 가지고 애정 어린 조언을 하면서, 그리고요, 과격한 발언 이런 거를 좀 더 정제를 해서 다듬어서 부드럽고 정제된 표현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유관기관에서 혹시라도 갑질을 당하거나 막말 이런 거 들으면 엄청 기분 나쁘잖아요. 또 우리가 이제 개인적인 문제로다가 어디 사법기관에 가서 이렇게 이제 갑질 당하면 힘들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남들한테, 내가 동료한테 갑질하는 건 없는지 스스로 한번 자신을 돌이켜보는 거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화가 나더라도요. 막말은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지성인들이니까 막말은 절대로 안 하고요. 그리고 좀 더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 약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해요. 우리가 한 5년, 10년 근무하신 분들은요. 오늘 새로 들어온 신입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거 보면 답답할 수 있어요. 개구리가 올챙이 쪽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본인은 처음 들어왔을 때 엄청 힘들어했으면서 새로 들어온 사람은 막 답답해하고 그게 아니고요. 아이 나도 처음에는 힘들었지. 새로 들어온 아무개 좀 힘들 거야. 내가 좀 잘 챙겨주고 배려해주고 도와줘야지. 약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고요. 또 잘 근무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힘든 내색을 하고 얼굴이 좀 표정이 어두워지고 한 사람 있으면은요. 아, 개인적으로 어디 몸이 아프거나 어떤 개인적인 문제가 생겼구나. 잘 좀 위로하고 격려하고 응원해서 이 위기를 잘 넘기게 도와줘야지. 서로 이렇게 돕는 게, 이해하고 돕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요. 세 번째 이제 신뢰 구축이에요. 신뢰 구축은요.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고요. 1, 2년에 되는 게 아닙니다. 수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 신뢰를 무너뜨리는 거는요. 순간이에요. 상당한 시간을 신뢰를 쌓았어도요. 어느 날 아침 출근길에 부부싸움 대판하고 나와가지고 엉뚱한 사람한테 막 화풀이하고 막 이렇게 부딪히고 막 그냥 쏟아내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절대 안 되겠죠. 신뢰가 완전히 그날 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직장 내에 이제 서로 이제 괴롭힘 요인이 없는지 서로 점검을 해보고요. 정서적으로 잘 순화를 해서 밝고 따뜻한 문화를 조성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요, 이 안경의 색깔을 따뜻하고 밝게 쓰는 게 필요합니다. 그 색깔의 안경을 좋게 보면 동료들이 한없이 예쁘고 좋은 분으로 보이고요. 이게 그냥 시커먼 안경을 쓰고 그냥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고깝게 들리고 기분 나쁘게 들리고 오해를 하게 되고 이러는 거 안경 색깔을 이렇게 이제 너무 시커하고 어둡게 컴컴하게 과격하게 쓰면은 되게 힘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사랑의 눈길로 동료들을 밝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무슨 말을 하든지 따뜻하게 좋은 뜻으로 해석하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우리 같이 해나가는 게 필요해요. 다음은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미인대칭, 이걸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미인대칭을 공부할 때는 미인은 이렇게 양쪽이 대칭이 돼야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미인대칭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인간관계 열쇠를 전 세계 최고의 성공 안내서를 제가 이제 찾다 보니까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 이렇게 이제 행복으로 가는 최고의 성공 안내서로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고 있어요. 성경책 다음으로 많이 팔렸대요. 5천만 부가 팔렸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깊숙이 들어가서 살펴보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 원인을 진단을 해보니까 기술적인 요인, 지식적인 요인에 의해서 성공한 거는 15%뿐이 안 되고요.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이 85%가 인간관계적인 요인을 잘해가지고 다 성공을 했습니다. 인간관계가 좋으면 성공하고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 우호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인간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우호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데요. 우호적인 사람은 미인대칭은요. 적극 실천해야 할 4가지 덕목이고요. 요 반대로 기비불 요 3가지는 적극 하지 말아야 할 3가지인데요. 이걸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미인대칭 첫 번째 미소를 지어라. 웃는 얼굴이 중요합니다. 중국 속담에 웃지 않는 사람은 장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은 물건을 사도요. 그 가게 주인이 웃는 얼굴이면 그 가게로 가지 인상 쓰고 찡그린 가게 절대로 물건 사러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웃지 않는 사람은 장사를 하지 말라는 거고요.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을 이렇게 찾아서 같이 일할 사람 선택을 하라고 제가 이제 현직에 근무할 때 조직 개편할 때마다 부서원들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인지 자원 중에서 골라서 선택해 쓰라고 그러면은 잘 웃고 얼굴 밝은 사람 같이 일하고 싶더라고요. 마찬가지로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내 얼굴을 보고 나를 선택할 수 있게끔 내가 웃는 얼굴을 먼저 만들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요. 이 미소를 지어서 성공한 사례, 세계적인 멋진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있어요. 여기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이 이제 비비안 리가 있는데요. 이 비비안 리가 처음에 여기 이제 주인공을 뽑는 오디션에 가가지고요. 딱 들어가는데 감독이 땡 탈락.
가시라고 쫓아내는 거예요. 근데 이 순간에 대부분의 여기 왔던 사람들이 전부 다 인상 탁 찡그리고 짜증내면서 이렇게 전부 일어나는데 디비안님만 생글생글 웃으면서 저는 오디션 볼 기회를 얻은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감독이 잠깐! 당신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이 영화가 원래 엄청난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 굳굳이 이겨나가는 그런 이제 역할인데 당신 합격이라고 들어오라 해가지고 선발을 해가지고 합격을 시켜서 영화를 찍어가지고요. 그 영화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대박이 나가지고 세계적인 명화가 됐어요. 그리고 그해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이렇게 여자 배우 주연상을 탔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배우가 됐는데 디비안니는요. 그 면접 볼 때 탈락 나가라고 하는 그 순간에 인상 찡그리고 나갔으면 글로 끝났는데요. 웃는 얼굴로 감사 인사를 했던 게 완전히 인생 반전이 돼가지고요. 세계적인 영화 배우가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순간에 기분 나쁜 순간에 웃을 수 있는 이 마음의 여유가 비비안니를 세계적인 스타로 만들었어요. 미인데 지금 두 번째 인사를 잘하자예요. 인사는요.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세계적으로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 이 인사를 잘했던 사람으로 오바마를 꼽아줍니다. 이 오바마는요. 누구를 만나든지 진심 어린 인사를 해서 이렇게 웃는 얼굴로 인사하고 대화를 나누고 하면서 상대방에 집중해가지고요. 완전히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마법의 인사를 잘했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미국 변방의 지방의회 의원이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팍 떠가지고서는 그렇게 대통령 후보가 되고 대통령에 당선돼서 8년 동안 미국을 이끌었어요. 그래서 진심 어린 인사, 누구를 만나든지 인사를 잘하는 사람이 내 편을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요. 또 인사를 잘하는 사람, 월마트 창업자 샘 월튼이 인사를 잘했어요. 이분도 늘 누구를 만나든지 미소 짓고 인사하고 겸손하게 상대방을 존중해가지고요. 존경받는 비결이 인사를 잘하는 데 있었다 그래요. 이렇게 인사가 중요한 거죠. 미인대칭 세 번째, 대화를 잘하자예요. 대화는요, 참 중요한데요. 대화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동물들은 대화를 못해요. 그래서 대화를 잘하는 사람만이 친밀감을 이렇게 조성을 하고요. 상대방과 신뢰를 구축하고요. 따뜻하고 온화하게 대화를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받고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요. 대화를 할 때는 정성을 기울여서 집중하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해서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거죠. 그리고요. 제가 이제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연구를 했었는데 세계적으로요. 유태인들이 자녀 교육을 잘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왜냐하면은 유태인은 인구가 전 세계 0.2%뿐이 안 돼요. 그런데 노벨상은 25%를 휩쓸어 갔습니다. 훌륭한 인재들을 어떻게 잘 키웠나? 제가 그 자녀 교육에 대해서 관심 있게 들어가서 살펴보니까 유태인들의 자녀 교육 비결이 대화 교육을 잘하는 거였고요. 그 두 가지 중에 핵심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밥상머리 교육이었고요. 또 하나는 침상머리 교육이 있었습니다. 먼저 밥상머리 교육은요. 저녁 식사를 할 때 1시간 이상 2시간 가까이 그냥 대화를 많이 하면서 저녁 식사를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충분히 대화를 많이 해요. 그날 하루 종일 있었던 내가 오늘은 업무하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기는데 어떻게 풀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매일 아이들한테 대화로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야, 빨리 저녁 먹고 들어가서 공부해 임마. 그러고서는 밥을 이렇게 10분 내로 5분 내로 막 밥 먹고 들어가서 영어 단어 하나 뭐 수학 공식 하나 더 외우게 하는데 그거 아니고요. 유태인들은 1시간 이상 대화를 하면서 충분히 인생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게 해줬고요. 또 하나 침상머리 교육은요. 아이들이 저녁에 베개를 비고 잠자리에 누웠을 때 침상머리에서 자리를 잡고 충분히 대화를 하면서 잠을 재우는데 그 잠들기 전까지 한 20분, 30분을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해주고요. 조상들의 이야기, 좋은 이야기, 교훈이 되는 이야기들을 해주면서 잠들면서 잠재의식 속에 잘 저장을 해가지고요. 그렇게 인생 살아가는 지혜를 제대로 배워가지고요. 대화를 잘 가르쳐서 훌륭한 인물을 자녀 교육을 시켜 키워가지고 이렇게 이제 세계적인
노벨상을 타는 인물들을 키워가지고요. 이렇게 자녀 교육을 성공을 거둔 사례를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미인대칭 네 번째, 칭찬을 잘하자예요. 미국에서 가출한 주부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면접을 해가지고 이렇게 심리적으로 통계를 내봤더니 가출한 부인들이 저 경제적인 문제로 가출한 게 아니었어요. 하루 종일 생색도 안 나는 집안일을 열심히 했는데 저녁에 식구들이 되돌아와가지고서는 그 하루 종일 고생한 거를 인정하거나 칭찬을 안 해주면은 그게 부족하면은 그냥 참지 못하고 가출을 했었어요. 인정하고 칭찬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대구센터 식구들이요, 오늘 퇴근하시면은 집에 별로 생색 안 나는 일, 가사일 열심히 하신 분한테 인정하고 칭찬해 드리세요. 그래야 가출을 예방합니다. 네, 그렇게 당부 드리고요. 이렇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그러죠. 돌고래를 어떻게 쇼를 하게 만들었을까요? 돌고래가요, 요만큼 이렇게 쇼를 하면은 박수 쳐주고 쓰다듬어주고 그냥 칭찬하면서 맛있는 고기 주고 이렇게 하니까 점점 더 잘해가지고요. 이 돌고래 쇼는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이제 엄청난 쇼를 보여주는 게 칭찬으로 춤추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역사상 바보 온달로 알려져 있던 그분이 온달 장군이 됐습니다. 평강공주하고 결혼하고요. 평강공주가 날마다 이 바보 온달을 칭찬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위대한 장군을 만들었습니다. 칭찬이 바보도 장군을 만듭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근무하면서 나 인정받고 싶은데 내가 칭찬받고 싶은, 내가 받고 싶은 칭찬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먼저 하시면 그 내가 받고 싶은 칭찬을 내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미인대칭 여기까지 했고요. 다음엔 해서는 안 될 비비부를 알아보겠습니다. 비난하지 말자. 남의 나쁜 점을 들춰내가지고 그냥 막 대놓고 얘기 못하니까 뒷담화를 해가지고 돌고 돌아서 이상한 말 돌아가면서 서로 관계가 나빠지고 이렇게 힘들어집니다. 절대로 이제 비난하지 말자는 거죠. 총을 쏴서 사람을 살상하면은 살인범이 되고요. 비난해서 인격을 살상하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절대 비난하지 말고요. 두 번째, 비평하지 말자 이거죠. 아주 그냥 논리적으로 냉철하게 시작하고 합리적인 충고라고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이제 사람을 막 키우는 것 같지만은 너무 일방적인 비평보다는 지적보다 칭찬으로 변화를 유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잘못한 부분보다 잘한 부분을 칭찬을 해서 이렇게 긍정의 부분을 키워나가는 게 필요하고요. 부모님들의 그 훌륭한 교훈 가르침이 왜 잔소리로 들릴까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은 부모님의 교훈이 올바르게 교훈으로 들리려면은 부모님이 먼저 실천하면서 가르쳐야 그게 이제 교훈이 되고 가르침이 되는 건데, 부모님은 실천을 안 하고 애들한테만 막 시키고 그러니까 애들이 그걸 듣지를 않고 이제 잔소리로 듣고 거부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비평하지 말고 칭찬을 제대로, 교훈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실천하고 나 자신한테 엄격한 게 더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디비불 세 번째, 불평하지 말자예요. 불평하지 말자. 이 불평불만은요, 습관성 질병이에요. 우리 신입사원 들어와가지고 딱 이 사람이 그냥 딱 살펴보더니 이 회사는 이것도 문제, 이것도 문제, 이것도 문제라고 막 냉철하게 지적을 하면 처음에는 엄청 똑똑해 보이는데 이게 불평불만이 돼가 반복하면은 불평불만이 돼가지고요. 불평은 습관성 질병입니다. 이거 습관돼 놓으면 못 고칩니다. 그래서 불평하기보다는 내가 감사할 조건을 먼저 찾아보고 감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사랑받고 싶으면 먼저 사랑하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KDFS를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이렇게 노력을 했더니 KDFS도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셔요. 그리고 대구센터에서도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셔요.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요, 불평불만은 나만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동료들까지 불행해지게 돼 있어요. 우리 불평불만하지 않는 이렇게 건강한 직장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손목 좀 풀어줄까요? 예, 여기까지 집중해서 잘 호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손목 좀 풀어주시고요. 손목 유연하게 해주시고 발목도 좀 풀어주시고요. 네, 이렇게 또 이렇게 손깍지를 딱 끼고 앞으로 쭉 밀어주시고, 네, 위로 좀 올려주시고요. 네, 옆으로 반대쪽으로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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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앞으로. 유연하게 좀 몸 풀어가면서 이렇게 건강관리 잘해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우리 안전한 일터가 중요합니다. 안전한 일터가 행복한 일터거든요. 그리고요, 우리 긍정 에너지를 좀 많이 전달을 해서 내가 먼저 긍정 에너지를 많이 받고요. 우리 대구 센터장님 정말 긍정 에너지를 많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긍정 에너지 좀 많이 받으셔가지고 옆에 좀 많이 전파해가지고 긍정의 바이러스를 우리 일터에 넘치게 좀 해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서로 섬기는 게 필요합니다. 서로 섬겨서 내가 먼저 도와주고 내가 먼저 협조하고 내가 먼저 섬겨서 팀워크가 잘 이루어지는 걸 당부드리고요. 뭐니 해도 행복한 일터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환하게 웃는 얼굴이, 제가 조금 촌스럽게 생겼죠. 근데 이렇게 웃을 때 보면 약간 귀엽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웃는 얼굴 만들어 가지고요. 옆에 있는 분들하고 행복 바이러스를 이렇게 많이 좀 공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자, 재해 예방과 안전이 행복입니다. 우리 KDFS 가족, 특히 대구센터 가족 모두 건강하시고 안전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네, 오늘 또 우리 저 만났으니까 우리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네, 제가 대구센터 파이팅 하면은 파이팅만 복창해 주세요. 네, 대구센터 화이팅!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요, 우리 저 대구센터 최고 하겠습니다. 제가 대구센터 최고 하면은 최고만 복창해 주세요. 네, 대구센터 정말 최고예요. 자, 대구센터 최고! 최고!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이상세 센터장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그 교수님이 워낙 강의를 잘하시니까 1시간이 뭐 금세 지나가 버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우리 그 대구센터 직원들은 모든 빌딩에 그 재사고가 한 건도 없고, 그리고 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시설 보안 쪽에 그 태그 누락 단 한 건도 없는 그런 센터가 되도록 다 같이 노력 한번 해봅시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이덕순 교수님 감사합니다. 다 같이 박수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대구센터 가족 모두 사랑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